솔담수 수1 지수함수 교재 문제는 7번이고요. 셀은 292번 변형 문제예요. 이제 평행이동, 대칭이동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새로운 함수를 배울 때 항상 그렇잖아요. 함수의 기본 정의를 배우고 평행이동, 대칭이동 배우고 그 다음에 최대 최소 그리고 방정식, 부등식 이 순서대로 갈 건데 이거는 뒤에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고 삼각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 순서대로 교과 과정이 짜여져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고1 때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런 부분들까지 기본적으로 다 배우고 넘어오는 이유예요. 그래서 평행이동, 대칭이동 고1 때 한 거랑 다르지 않습니다. 네,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이런 평행이동 했을 때 부호 반대로 들어간다. 그리고 대칭이동 할 때 뭐 X자리에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들 다 동일해요. 동일한데 지수함수만의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점근선을 갖죠. 그래서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을 했을 때 점근선이 움직이냐 아니면 어디냐 이거를 판단하는 게 기본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또는 점근선을 가지고 거꾸로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유추하는 거예요. 점근선의 위치로요.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기본형에서 y는 ax라는 그런 그림이 있다라고 할게요. 그럼 0,1 지나갈 거고요. y는 ax.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y는 0이 점근선이잖아요. 점근선인데 이거를 우리가 1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올렸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를 0,2라고 1만큼 올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의 점근선은 y는 1이라고 한 칸 올라가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점근선의 방정식이 분명히 y는 이라고 쓰여져 있잖아요. 그럼 y축에 대한 평행이동에는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x축에 대한 평행이동은 영향 안 받고요. y축에 대한 평행이동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칭이동도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냥 뒤집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수함수에서 점근선은 y축으로의 평행이동의 결과물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점근선만 가지고도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는지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개념의 아랫부분에 보시면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연이어 할 때는 순서대로 이동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문제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 있는데 얘를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하고 그리고 y축으로 대칭이동한다라고 써 있다고 해요.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요. 근데 y축 대칭이동을 먼저 해버리면 틀린다라는 거예요. 그냥 문제에 주어진 순서대로 차례대로 하세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점근선은 지수함수의 점근선은 어디 축의 평행이동, y축의 평행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점근선만 가지고도 얼마만큼의 평행이동이 됐는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좀 정리해 주시고요. 그래서 문제 7번을 보면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였더니 겹쳐졌다는 말은 같다라는 말이죠. 그 부분을 봐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칸이 크지 않을 테니 지우지 않고 바로 할게요. 결론을 먼저 잡아주세요. 32 곱하기 2의 x 더하기 4라는 거고요. 32는 2의 5제곱이니까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러면 2의 x 더하기 5 더하기 4라고 되겠죠. 그럼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5만큼이죠. 부호 반대니까. y축으로는 4만큼. 그래서 m이 마이너스 5, n이 4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되겠죠.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라고요? 점근선입니다. 지금 y축으로 이 문제와 상관없지만 y축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4만큼 평행이동했죠. 그럼 점근선은 y는 4로 끝나 있을 거예요. 점근선이 주어지면 y축에 대한 평행이동을 할 수 있고 y축에 대한 평행이동이 주어지면 점근선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꼭 챙겨주세요.